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후지밭인데 이제 만개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다 떨어지겠죠. 사과꽃이 다 떨어지고 개화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개화후 방제는 통상 만개일로부터 5일 이후에 하면 됩니다. 5월이 되면 사과나무가 갈색 무늬병에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색 무늬병, 갈반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이낙엽병, 과심 곰팡이병 같은 병들을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런 병에 잘 듣는 약이 살림꾼이에요. 음재열 교수님 방제력의 2회차에는 살림꾼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 후에는 충은 복숭아 순나방하고 노린재류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방제력에는 알타코아, 캡처 같은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에는 3회차 방제를 해야 되죠. 3회차 방제는 음재열 교수 방제력에는 살균제는 카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디스는 갈반하고 견무늬 썩은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에는 충으로는 진딧물하고 응애류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 사과연구소 살균제 방제력에는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세티스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고, 응애를 잡기 위해서는 시나위나 지존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과꽃이 만개를 하고 약제 적화를 못했거나 약제 적화를 했지만도 적화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약제 적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제 적과는 카바리를 살포하시면 되죠. 상표명이 세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빈을 살포하면 되는데 세빈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빈은 살포할 때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세빈은 벌을 죽이죠. 그래서 양봉을 하시는 분이 가까이 있거나 방화곤충이 가까이 있으면은 절대로 세빈을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화곤충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약제 적과를 할 때는 카바릴, 세빈을 살포하시면 됩니다. 보식을 하거나 3월 달에 나무를 제식하는 경우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은 신초가 쑥쑥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나무는 지금 제식 2년 차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올해 제식했습니다. 이 나무도 지금 올해 제식했는데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 되면은 신초가 쑥쑥 이제 빠질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가지들이 새로운 가지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빠르게 자라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작은 이 크립이나 이쑤시개로 유인을 합니다. 저는 이쑤시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면은 힘이 들어요. 이게 쉬워요. 이 크립을 하는 게. 그리고 이쑤시개는 이 나무를 찌르기 때문에 뾰족하죠. 그러면 아무리 말 못하는 나무라도 나무도 맹 아파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뾰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죠. 병균이. 그래서 저는 요 이 크립을 사용한 이후로부터는 이걸 사용합니다. 작은 이 크립. 그리고 이 신초가 이제 자라면은 이 신초가 빠르게 자랍니다. 그럼 5월달이 되면은 이게 20cm 정도 자라면은 일단 유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적심을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20cm마다 적심을 넣거든요. 이게 나리타 전쟁에서 차용한 방식인데 20cm마다 적심을 넣으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 결과지가 잘 나와요. 그 안에 적심을 안 넣으면은 나지가 생기기 쉬워요. 그럼 결과지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대로 둡니다. 전통적으로 뭐 옛날 방식대로 적심 안 넣어요. 적심 안 넣으면 편하긴 편하지요. 근데 저는 적심 넣는 게 좋더라고요. 적심을 20cm마다 넣으면은 결과지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지가 튼튼해집니다. 적심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 적심은 5월달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 5월 순이 나오는 5월달에 한번 넣고 7월달에 또 순이 한번 나오죠. 그러면 7월달에 한번 넣으면 1년에 2번을 넣으면 됩니다. 유목인 경우에는. 4월달에 유목에 아상 처리를 하셨죠. 저도 아상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2년차 나무인데 2년차 나무에 전부 아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제식한 나무가 있어요. 저 옆에 나무는 올해 제식했는데 올해 제식한 나무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아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제식 2년차 나무가 아상 처리를 하면은 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데 올해 봐가면서 가지가 잘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아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기존에 아상 처리를 했는데 가지가 잘 안 나오는 나무는 추가로 또 5월 달에 아상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제 낙화가 되고 사과가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죠. 그러면은 적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과는 사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적과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비대를 촉진하고 꽃눈 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적과를 해보니까 너무 일찍 하면요 이중일이에요.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작을 때는 이 적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과일이 굵어지고 하면은 적과 효과는 확실하지요. 사실 적과는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렇죠? 1차 적과를 하고 딸 때까지 계속 적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1차 적과는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상순 사이에는 황산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해 주면 좋습니다. 보통 SS기 한 차에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6월 달이 돼가 장마철이 되면은 잎이 황화낙엽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잎의 황화낙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칼리하고 칼슘하고 길랑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살포할 때 칼리나 칼슘을 함께 살포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그름을 살포하지 않은 농가는 5월 달에 웃그름을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 달에 살포하신 농가도 있을 겁니다. 4월 달에 살포하지 않은 농가나 그 다음에 그 사질 토양인 경우가 있어요. 사질 토양은 분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비료를 살포해야 되죠. 수분에 의한 비료계 유실이 많기 때문에 사질 토양은 여러 번 나누어서 살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질 토양인 경우, 그 다음에 아직 살포하지 않은 농가는 5월 중에 웃그름을 살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웃그름은 아무리 늦어도 책에는 6월 10일 이전에 살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6월 10일이 넘어가면은 나중에 착색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웃그름을 준다면은 그 연면 시비하는 걸 웃그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그름은 나무 밑에 주는 겁니다. 나무 밑에 주는 비료는 아무리 늦어도 6월 10일, 그러니까 장마철 이전에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는 2년생 나무입니다. 4월 달에 아상을 넣었는데 지금 여기 가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도 아상을 넣었는데 여기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네요. 2년생 가지에 아상을 넣으면 비교적 가지가 잘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심은 나무는 원래 심은 나무입니다. 1년생 나무입니다. 1년생 나무는 가지가 잘 안 터져 나오면 5월 말에서 6월 상순에 아상을 넣으면 됩니다. 2년생 가지 아상을 넣었는데도 가지가 잘 안 터져 나오면 5월 중에 다시 한번 아상을 넣으시면 됩니다.